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대화와 타협이 보이지 않는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면서 대부분의 전공의도, 휴학한 의대생도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의정 갈등이 키운 문제들이 만성화할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입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구입니다. 네. 정말 이제 이 막중한 시기에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조금 활동과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무리한 한 2,000명 정원 정책 결정 이후에 네. 사실 이제 한 달 됐습니다만은 뭐 거의 1년 이상 된 듯한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의료 현장이 지금 상당히 혼란하고 네. 또 위기를 자초한 여러 가지 국면에서 의대생 전공의들은 사직과 휴학을 또 병행했었고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협회장으로서의 대처, 그리고 이제 협회의 새로운 시스템 정비를 위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매진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한 1년이 지난 듯한 그런 긴 시간이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 아니, 그럼 일단 개인적으로는 하시던 진료를 못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하세요? 원래 진료 과목이 진료가 외과입니다. 요즘 뭐 필수 진료 제일 기피. 귀하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장으로 계신 동안에는 일을 하실 수 없겠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네네. 그가 이제 의료계에서도 이제 안에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협이 사실상의 이제 대표 기구인데 진짜 대표한 거 맞느냐라는 의구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화 창구도 뭐 각각 좀 다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럼 의협이 그립을 딱 쥐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사실 이제 법정 단체로서 네네. 종주 단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여러 직역들 간의 이제 네네. 뭐 소통이라든지 대표성 문제에 대한 아마 이야기가 좀 거론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건 뭐 대한의사협회를 좀 흔들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네. 지금은 그런 입장에서 지역과 다 아우러서 대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직역과 소통해서 이제는 지금 단일 창구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공의협회가 목소리가 참 크다고 느껴왔는데 이제 다 하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의료계를 대표하는 목소리로서 의정 갈등 1년 전체적인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유 열을 막론하고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세계 최고의 저희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의료 시스템이. 그런데 2,000명 정원이 갑자기 이제 결정되면서 지금은 후퇴를 넘어서 거의 재난적인 상황이다. 재앙에 가깝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게 되셨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결국 충분한 논의 없이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 의대생들은 결국은 이런 미래 세대의 의료 시스템이 정확하게 지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들의 어떤 미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문제가 조금 더 악화되고 장기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좀 강경 기조였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강행하고 또 보도 못한 다양한 그런 겁박들의 내용이 있으면서 아마 전공의 학생들의 좀 심적인 타격이 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필수 의료 붕괴 이게 결국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여기까지 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년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1년간 이제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응급 그다음에 중증 환자의 피해가 크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일간지 한 조간 보도로도 지금 나왔는데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달 동안 3,100여 명이 초과 사망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 의협 회장으로서 이런
소식은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일 텐데 회장님 여기서 어떤 좀 소회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의료 붕괴 상태죠. 저도 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네. 이식 환자가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예, 그런 저도 경우도 읽었습니다, 기사를. 좀 네. 많이 늘어나고 네.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없다고 했던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태를 누구보다도 해결을 원했던 저희들의 사실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염려했고 네. 그래서 정부가 좀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수련병원에서 지금 피교육생 전공의가 빠졌음에도 일부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네. 것은 사실은 저희 의료 시스템에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좀 누적되었다라는 어떤 하나의 반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이 퍼센테이지보다도 네. 아마 저희들이 조금 더 데이터가 더 많이 네. 축적된다면 훨씬 더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이런 심각성을 좀 더 빠르게 좀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나서줘야 되겠다. 네. 그렇게 네, 느낍니다. 네. 네. 사실 오늘 뭐 정부 측 입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장님 혼자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작년 12월 20일부터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의사의 대응은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정당함이라고 한 답변 비율이 12.8%에 불과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이 부분은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들도 현 사태 전에 네. 의대 정원에 찬성하신다는 국민의 반응이 한 80% 90% 됐었죠. 네, 그렇죠. 초반에 네, 그렇습니다. 예, 일부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필수의료 기피가 문제 네네. 또는 뭐 지역 의료 문제 등을 논의할 때 우선 제가 느끼기에 피부로서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피가 문제, 지역 의료 문제는 결국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면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해 왔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의대 정원도 그것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한계치를 벗어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던져졌기 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로서의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제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정당한 목소리가 사실은 한 30년 전부터 저희 의료보험 체계에 관련된 문제, 네네. 지금의 저수가 문제들을 꾸준히 건의를 하고 필수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역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간 미봉책에 거쳤던 겁니다. 그게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터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편하고 힘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네. 리서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아마 지금 현재 의대 정책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뭐 순차적으로 과연 했더라면 어땠을까? 네. 정부의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게 과도하게 급박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 하고 아마 다시 리서치를 하시면은 아마 그 당시에 80% 90% 찬성보다는 아마 지금은 확실히 반대가 많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좀 놀라게 했던 그런 이제 그 소식이었죠. 당시 전공의들을 비롯해 파업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바로 12월 3일 개헌 포고령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최상목 대행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사과를 했는데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과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세대는 계엄 세대지 않습니까? 네. 계엄을 경험했던 네. 세대이기 때문에 그 계엄이 어떠한 여파를 가지고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계엄령이 선포될 때 저희는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이제 생각했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 최상목 대행이 사과를 제가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네. 아마 그거는 계엄령으로 인해서 어떤 사과 또는 계엄령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저희들이 사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과라는 것은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사과와 또는 철회 또는 정책의 재발 가능성 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대통령이 지금 탄핵 상태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적인 이제 어떤 선포자의 사과가 사실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진정성이 아마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과로서 좀 미흡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인터뷰 대한의사협회장 김태구 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슈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신임 회장님과 의정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좀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하고 있다긴 하는데 결국 최종적인 정책 결정권자가 지금 공석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의협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대화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약간 역부족이라든가 혹시 뭐랄까 좀 혼란스러운 좀 그런 대목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려기는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장관님도 뵙고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서 뭐 간담회 수준의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그 다음날 언론 보도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그 다음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아마 정부 내에서도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국은 단일된 어떤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 사태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그래도 결정권자가 최상목 권한 대행이라고 저희들은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상목 권한 대행이 좀 나서 주십사 또 그런 이야기도 좀 전합니다. 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입영 특례를 마련했는데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사직 전공의 대상 모집 지원율은 2%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수련, 입영 특례 및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등등은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원율 2.2%가 이제 의미하는 바를 좀 잘 읽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련 입영 특례라는 게 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수련 입영 특례 사실은 뭐 그게 특례는 아니죠. 왜냐 그러면은 이제 수련을 이제 한번 사직하고 나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재수련을 했을 때 그 이제 연속성 을 이제 사실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오면은 그 자리에서 연속해서 수련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예, 그거고요. 입영 특례라는 부분은 좀 또 좀 다른 관점인데 예를 들어서 군 미필 전공의들이 결국은 사직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군에 입대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군에 바로 입대하지 않고 다시 복직해도 병력 업무를 바로 진행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특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태에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원 문제를 해결하고 후속적으로 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후가 바뀌었다. 선후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혜택이라고 볼 수 있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혜택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책 방향의 문제다. 본질이 바뀌지 그렇습니다. 않았는데 차가 바뀐 대로 무슨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그렇게 복귀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요구안들이 수용돼야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말이 나온 김에 7대 요구안의 내용 골자를 좀 알려주세요. 7대 요구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어서 누적된 문제를 결국은 전공의들이 풀겠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의지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네. 중요한 것이 이제 전공의 수련 환경, 교육 환경 교육 개선이죠. 환경, 네. 네. 거기에 이제 주로 관련된 문제가 전공의 특별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수련평가위원회라는 네. 것도 있습니다. 네네. 전공의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수련을 해서 예. 전문가로 이렇게 배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네. 병협의 위탁에서 병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병원협회. 병원협회죠. 병원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수련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수련평가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는 네. 약 한 13명의 위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2명 정도가 전공의들이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련평가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을 그들이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아시겠지만 업무 개시 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노동권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업무 개시 명령을 폐지해 달라는 폐지. 거 네. 그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피가 문제 사실은 소송 문제죠. 네네. 특히 뭐 민사소송은 우리가 차지하고서 가장 중요한 게 형사소송입니다. 예. 저희 형사소송이 외국에 비해서 한 일본 한 298배, 영국 비해서 한 600배 이상이 네, 되고 있는 아, 거죠. 우리나라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의의 진료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겨서 네. 발생할 수 있지 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기피과 힘든과 환자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의학과 네네.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든 어떤 진료행위, 선의의 네네. 진료행위, 환자를 살리겠다고 모든 의사들이 진료행위를 하는 입장에서 네.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면 네. 저희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의 필수 의료 예. 기피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뭔가 잘해보자는 쪽으로 했었던 기억이 언뜻 나는데 네, 그거 맞습니다. 아니요? 네, 아나운서 말씀처럼 네,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예, 제정하겠다 말씀을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몇 년 되셨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 검토된 내용을 보면은 네. 오히려 다시 좀 후퇴한 느낌이 듭니다. 아, 오히려. 예, 오히려 뭐 환자에게 설명 의무화법을 네.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책임보험에 전부 다 강제 가입을 시킨다든지 허들을 좀 높여놨다는 허들을 훨씬 더 맞습니다.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런 면책 아닌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들이 진료를 할 때 네. 우리가 생명의 위험성 돌아가실 확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허들을 높인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예, 문제 제기를 네. 했던 네. 거고. 네. 네 번째는 네, 그리고 이제 전문의 중심 병으로 가자. 왜냐 그러면은 결국은 필수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고 난 다음에 네. 대부분은 그 전문 과목을 살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개원가로 나올 수밖에 네. 없고 연속성을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전공의들이 그 힘든 수련을 끝나고 펠로우든 어떻든 도시 전문의로서의 그 수련 병원에 지직을 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교수로서 네. 갈 수 있는 환경들을 지속해서 만들어주고 연속성을 가져줘야만이 기피과도 해결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획득하고 자기 본업에 네. 최선을 다해 종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결국은 전문의 중심 병원이고 네. 전문의 인력을 정원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네. 그게 이제 중요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사실 이 2,000명 정원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어느 한순간 2,000명이 떨어져 버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하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2,000명이 결정되었는가에 대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외국 사례처럼 네. 과학적으로 네. 한번 인원을 접근해보자. 추계해보자, 네. 만들어보자. 네. 예, 이게 이제 네.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고 며칠 전에 공청회도 네, 네,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작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가서는 의대정을 교육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백지화를 주장했던 네. 거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한 명령 철회 사과 그런 부분의 7대 요구안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일단 25학년도 증원은 2,000명이 아니라 1,500명? 몇 명? 1,500명 이죠. 정도 그렇게 네. 됐었죠. 이제 네. 벌써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2025년 학년도. 되는 게 되니까 내년도 벌써 이제 예. 의대 정원 문제가 다시 또 이제 그 수면 위로 정말 떠오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 보도를 보니까 4월 중에는 정원이 확정돼야 된다라는 게 정부 측의 확고한 입장이던데 지금 그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저 회장님 보시기에 조금 속도가 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가 네. 늘상 데드라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말씀하십니다. 네. 저 그 말씀은 네. 어떤 리미트를 걸어놓고 네, 문제를 야 우리가 풀어보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장기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데드라인은 정부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진행했어야 될 네.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타임을 사실 다 놓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지금 와서 2월이다. 2월, 4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정책 과정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명수를 정해야 되는 어떤 고등교육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법령의 네. 범위 내에서 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네. 되둘러서 그렇게 데드라인이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네. 결국은 네. 교육이 가능한가. 교육의 마스터 플랜을 먼저 제시해 달라. 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 교육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뭐 조금 이따 또 할 수 있겠지만 예. 규정에만 예. 얽매이지 말고 현실을 좀 봐달라. 그렇습니다. 예. 현실적인 부분을 네. 우리가 보고 교육 여건 수련 환경 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 결국은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네.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선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깁니다. 깁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이분도 위원장이지만은 김태구 회장님 산하 조직의 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의대생들은 뭐 저희들 대한의사협회의 산하 직역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면허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회원은 면허가 없는 아니죠. 거니까. 뭐, 네. 어쨌든 네. 목소리가 네. 나오면 이렇게 잘 보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선우 위원장 2026학년도에는 각 의대에서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한 주장을 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사실은 아마 우리 이선호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도 아마 학생이기 때문에 그 지금 늘어난 7,500명이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신입생을 뽑지 않고 현재 2사, 2호 학번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마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정말 교육이 불가한 사안 같으면은 이거는 교육부에서 교육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아마 또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신입생을 추가해서 받는다는 것은 누적된 신입생이 많아질수록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더 없지 않겠습니까? 모집단이 커져버리면 나중에 맞습니다. 네.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향후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매듭을 꼭 풀고 가야 된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있습니다. 향후 사태를 좀 풀겠다는 말씀 주시니까 어저께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셨죠. 그 의대 정원 대타협 기구를 제안했다고 하던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회장님 옆에 박단 회장이 배석해 있더라고요. 함께.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의협 회장과 정공희 회장이 같이 있으니까 사실상 의료계를 전체 대표하는 분들과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의장이 만났는데 그럼 이제 이 대타협 기구 제안에 대한 좀 물꼬가 트여지고 진행이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어제 뭐 대타협 기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눈 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마 예, 오보였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7대 요구안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7대 요구안도 사실은 하루 한 날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이제 법적 그렇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국회로서는
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어떤 민의의 전당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지금 책임자가 없는 상황이고 네네. 정부와 이렇게 만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풀기가 어려운 네. 상황이라면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 국회의장님께서 네. 조금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그런 간담회 차원에서 사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의장님께서도 문제를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가장 7대 요구안 중에 몇 가지라도 그럼 국회에서 네. 법을 개정해서 풀어줄 수 있는 네, 부분이 네, 있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뭔가 복귀할 수 있는 하나의 허들을 줄여가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만나 뵙고 의장님도 그러시고 복지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대타협 기구는 오보였던 것 같고요. 아, 네, 예. 그래서 또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의 장을 또 마련해보자 막 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정치권의 역할을 저는 좀 강조해 네.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좀 바라는 하나의 저희들의 바람이 있었다면은 여러 가지 의료법에 관련된 다양한 지금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이 수없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자율권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치료가 줄게 된다면은 네. 그거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의사의 좀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법 제정이라든지 개정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추가의 말씀도 드린 상태였습니다. 네. 네. 뜬금없는 말씀이지만 일단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라는 인력은 아무나 가서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병원에 복귀하셔서 진료를 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우리를 지지해 달라. 환자 여러분이 우리를 지지해 달라라고 호소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저희들이 그간 저희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냈습니다. 네. 아, 네. 앞으로는 이제 국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많이 같이 내겠다. 네. 제가 선거에 나와서 드렸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의료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 집단에서 의료 정책을 또 만들고 제안하고 그 정책이 의사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함이 네. 알려져야만이 결국은 국민들도 이해해 주실 거고 네. 또는 정부와 정치권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책 좀 개발을 하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책 의사로 개발. 예, 네. 의사로서는 늘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저희들의 어떤 의무고 사명감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환경을 사실 만들어 주셔야만이 최선을 다하고 얼마 전에 제가 추정 60분을 봤었는데 네. 어느 1년차 내과 선생님의 하루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유심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불과 3, 4개월 전에 만들어진 건가라고 리뷰를 했더니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추정 60분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공의 특별법, 응급실, 당직, 전문의, 뭐 뺑뺑이 네. 모든 다 내용들이 망라돼 있군요. 거기에 들어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다시 리뷰를 해보면 1%도 변한 게 맞아.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저희들은 정부가 이런 문제에 좀 전향적으로 네. 대처하고 저희들 정책 파트너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책 파트너로서의 존중과 함께 같이 문제를 풀어내간다면은 의료 현장에서 네. 저희들이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 치료에 매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이 풀어가시면 좋겠다. 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쭤볼 게 이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입니다. 지난 이제 14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제 공청회 이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도 열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 향후 의료 인력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각각의 헤게모니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청회에 참여한 뭐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 네, 또 학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모두 법제화 필요성은 다 인정했는데 이른바 구성과 권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냉정하게 우리 회장님으로서 그러면 앞으로 이 추계 기구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될지 좀 냉정하게 한번 진단해 주신다면.
네, 사실 이게 의사수 추급위원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의사수가 향후에 어느 정도 필요할지 네. 아니면은 어느 정도 넘칠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큰 의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간에는 얼마 전에 2,000명 갑자기 정원 네.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주먹구구시로 진행됐으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네, 의사수를 네, 네, 갖다가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자. 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 주계 기구가 구성되고 가는 방향은 정부의 산하 즉 보정심이나 이런 건정심 산하에 있다면은 사실은 그건 기울이진 운동장입니다. 건정심이나 보정심이라는 네. 위원회 구성이 그렇다는 예, 거죠. 그렇다면 그 산하에서 과연 이게 독립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네, 했던 네, 거고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 현장에서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뛰고 있는 의사들이 네. 들어가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별, 지역별 네. 의사들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과반수 이상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거기에 외국 사례에서는 시민단체라든지 타단체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일본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일본에도 한 20여 명의 위원회가 네.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대부분 거의 다 의사 출신의 전문가를 많이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느끼는 모습, 네네. 상황을 정확하게 사실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 네. 단체, 전문가 의사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 독립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장시간 하나하나를 논의해서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즉 절차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 네. 그걸 또 강조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민간기구로 설립해서 우리가 하지만 가자는 예. 이야기가 저희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수급 추계의 결과가 네. 정책에 잘 반영되는 네. 구조가 되어야 네. 올바르게 우리가 의사수 추급을 소개를 할 수 있을까 네. 하는 그런 내용의 줍니다. 그렇기 자, 때문에 그런 마지막 방향으로 갔으면 짧게 하나만요. 네. 지금 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 이유를 짤막하게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 내용은 의사의 어떤 진료권을 좀 제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자 국민의 네. 어떤 선택권도 좀 제한하는 거고요. 아. 실제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실손보험 개혁이라는 네, 네. 타이틀로 나온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교표 부분은 뭐 다양한 내용들이 네. 많습니다. 기준, 등재, 제도 선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이제 의료 기술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왜 그러면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장성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결국은 이런 보험 가입자와 개인의 사적 계약 정부 의사가 관여했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실손보험의 저희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이슈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